너 평생 편의점 알바로 늙어 죽을 거야. 꿈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러한 말을 하는 아버지의 강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넌 아직도 설문조사하고 있니? 넌 평생 알바나 하겠네. 새벽 2시 거나하게 취한 손님의 비웃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2022년 늦가을의 일입니다. 뉴저지 주립대 정치학과 수업의 과제로 시작한 시민의식 조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3살의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뉴저지 교회의 편의점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대학을 다녔죠.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점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출 패턴, 재고 관리, 손님들의 구매 성향까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이 제 실력의 토대가 되었죠. 교수님,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정치학 교수님께 보여드린 제 분석 결과에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야 시간대 손님들의 정치 성향과 미디어 소비 패턴을 연결한 데이터였죠. 하준, 자네 혹시 선거 여론조사에 관심 있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역 여론조사 기관의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제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죠. 밤 시간대 매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주간에만 진행되는 기존 조사는 야간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온라인 조사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놓치고 있었죠. 이런 식의 조사라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분석 모델은 야간 근무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포함했습니다.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SNS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결합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손님들의 정치 대화였습니다. 주류를 사러 오는 중년의 백인들, 담배를 사러 오는 히스패닉 노동자들, 간식거리를 고르는 아시안 학생들. 그들의 정치적 견해는 기존 여론조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준아, 또 늦게까지 컴퓨터 하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뭔가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의 인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 데이터 분석에 더 몰두했죠. 매일 밤 모으는 데이터가 미국 정치의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시민권자가 된 아버지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시던 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미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제 운명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치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여론조사 기관의 인턴 생활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만 하다가 우연히 SNS 데이터를 분석하며 2016년 트럼프 캠페인의 프로젝트 엘러모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죠. 트럼프 캠페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10만 개가 넘는 맞춤형 광고를 테스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봐, 하준. 자네가 분석한 이 SNS 데이터 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브라운 팀장은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기존 여론조사와 SNS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이었죠.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여론조사에서 하는 말과 실제로 SNS에 쓰는 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설명에 브라운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역별 SNS 활동 패턴과 정치 성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말도 안 돼. 그런 식의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나?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톰슨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SNS에서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기존 여론조사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편의점 매출 분석을 위해 만들었던 코드를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던 방식을 SNS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 분석에 적용한 거죠. 젊은 친구가 재미있는 걸 만들었어. 브라운 팀장의 관심은 곧 작은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예비선거 분석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는 SNS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공유 패턴, 트위터의 해시태그 사용 빈도, 지역별 반응 차이까지 모든 데이터가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하준, 이번 분석 결과 괜찮아.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볼래?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지만 아직은 인터넷 신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편의점을, 낮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냈죠. 어느 날 브라운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케임브리지 어내리티카 사건 알고 있나? 네, 2016년 선거 때 페이스북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건이요. 그래, 데이터는 양날의 검이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했고 배울 것도 많았죠.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저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데이터들로 더 큰 무대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준이, 얼음이 안 보이는구먼. 매일 새벽 3시, 김복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편의점을 찾아오셨습니다. 캔커피와 얼음을 사러 오시는 할머니는 저희 가게의 마지막 심야 손님이자 첫 새벽 손님이셨죠. 불면증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얼음 제가 금방 채워놓을게요. 따뜻한 우유는 안 드시고요. 아이고, 오늘은 우리 손주랑 통화하기로 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할머니는 손주 얘기만 나오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마이클이 말이야, 요즘 무슨 큰일을 한다더구만. 트럼프라는 사람 선거를 돕는다나. 워싱턴에서 일한다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얼음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이클 김이라면 트럼프 캠프의 디지털 전략팀에서 일하는 그 유명한 할머니, 혹시 마이클 씨 성함이 김이신가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방금 전에도 제가 만든 데이터 분석 모델로 마이클 김 팀장님의 전략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마이클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줄은 몰랐네. 나야 뉴스도 잘 모르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손주와 제가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과한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입니다. 할머니께 자주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나타난 마이클은 제 예상과 달리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SNS 분석 모델이 인상적입니다. 시간 될 때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주시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죠. 정치는 안 돼. 너무 위험해. 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에 새로운 면접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에는 기뻐하시더니 정치 캠프 얘기에는 표정이 굳어지셨죠. 우리 같은 이민자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위험해. 조용히 기술직이나 하는 게 낫지. 어머니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밤 복자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하준아, 너무 겁내지 마. 우리 마이클이도 처음엔 다들 반대했어. 근데 지금 봐봐. 할머니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정치 게시물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분석 모델로 미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르시는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죠. 아이고, 하준이가 대단하구나.
거긴 위험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야, 기회일 수도 있어. 아버지, 어머니.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편의점 매출을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론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매일 보던 할머니의 손주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3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 문을 여셨습니다. 마이클과의 첫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새벽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열흘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지만 바쁘다며 병원은 가지 않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희가 가입한 최소보장 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사실. 편의점 운영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아끼려 했던 결정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취소하려 마이클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오히려 저를 캠프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캠프까지 가는 30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최종 면접도 코앞이었으니까요. 마이클이 건넨 제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캠프의 직원이 되면 가족 의료보험이 즉시 적용된다는 것. 실리콘밸리의 안정적인 미래와 아버지의 수술, 그 갈림길에서 제 선택은 단 1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캠프의 보험으로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앞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마주한 SNS상의 유권자 데이터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고 제 분석 모델은 기존의 예측을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첫 한 달,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과 캠프를 오가며 데이터와 씨름했죠. 때로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뛰어가며 가족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고 제 분석 모델은 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그 한마디에 지난 한 달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그날, 제가 그토록 찾던 기회가 문을 두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편의점을 찾아오셨고 할머니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캠프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제 분석 모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의 성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은 캠프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 인정이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점점 더 강경해지는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요구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캠프에서는 당신의 분석 능력이 필요할 뿐이라며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죠. 이민자 출신 데이터 분석가라는 제 위치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 캠프 회의에서 왔습니다.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발언이 오갈 때 전날 우리 편의점을 털었던 백인 강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제가 제시하는 객관적 통계는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밤마다 편의점을 돌아보셨고 젊은이들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어려움이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캠프에서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 낮은 범죄율, 높은 교육열 등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죠.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제 분석이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도 사건 이후에도 편의점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보살핌 속에 오히려 손님들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야간 손님들은 일부러 들러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동네 경찰관들도 수시로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제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모든 숫자에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전달하는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제게 더 단단한 신념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제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한 건 예비선거 막바지였습니다.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유권자. 성향 분석이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캠프 내에서 제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숨은 유권자 패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거의 표출하지 않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층이었죠. 이들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편의점에서 손님들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던 때와 비슷했습니다. 하준, 당신 분석이 맞았어요. 펜실베이니아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잖아. 마이클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하는 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아버지였죠. 아들아, 내가 만든 그 모델.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더라.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CNN에서 제 분석 모델을 다룬 뉴스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한인 2세가 개발한 혁신적인 선거 예측 모델이라는 내용이었죠. 성공이 이어질수록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제 분석이 실제 선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면 매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대통령의 관심은 곧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전략팀으로의 승진, 그리고 더 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제는 자부심을 느끼는 분위기였죠.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편의점을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커피를 사러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준아, 오늘도 좋은 소식 있니? 관심은 곧 다른 단골 손님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새벽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죠. 저는 그들에게 데이터로 보는 정치의 이면을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의점 카운터에 제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두셨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였죠. 편의점에서 백악관을 바라본 청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공이 주는 기쁨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선거의 향방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데이터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캠프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분석 모델이 예측한 결과는 기존의 모든 여론조사와 달랐으니까요. SNS상의 숨은 데이터는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윙스테이트의 새벽 시간대 SNS 활동 패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 손님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던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새벽 시간대의 숨은 유권자들, 기존 여론조사에서 놓치고 있던 이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건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준, 당신이 해냈어요. 선거 당일, 저는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첫 개표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제 예측대로였습니다. 숨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과를 뒤집기 시작했고 우리의 승리는 확실해져 갔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비롯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편의점 아들이 아닌 선거의 숨은 주역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울먹이며 말했죠. 우리 같은 이민자의 아들이 이런 큰일을 해내다니.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된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 낮은 범죄율, 높은 교육열. 이런 객관적 지표들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분석 모델은 이제 단순한 선거 도구를 넘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밤, 편의점에서 아버지와 늦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다, 내가 해낸 거야.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편의점 청년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의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 모델이 만들어낸 변화는 눈에 띄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배운 교훈처럼 큰 변화는 작은 세부 사항들의 집합에서 시작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준아, 너의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찾아오셨고 그 질문은 제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제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편의점 손님들의 이야기, SNS의 숨은 목소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의 경험을 데이터로 드러내고 싶었죠. 마이클과 캠프의 동료들은 제게 더 큰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정책연구소에서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주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 제안이 목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 맞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잖니. 어머니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때는 정치적 활동을 두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죠. 편의점을 지키듯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도 커졌습니다. 복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인 어르신들은 제 프로젝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셨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국가적인 정책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늘 그렇듯 할머니는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데이터로 증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은 해답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동바다의 사연과 소식 전달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